정리를 한 번에 8장의 내용을 8장에서는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여러분 교재는 뭐 식이 되게 많은 것처럼 나오는데 8장, 7장 통틀어서 식은 딱 하나예요. 그게 바로 일 운동 에너지 정리입니다. 이렇게 W 네트는 델타 K. 이게 일 운동 에너지 정리죠. 그죠? 이것만 알면 8장은 7장, 8장은 다 끝이 난다.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약 파는 사람 같지? 이거 하나만 먹으면 다 낫는다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들 보면 정말로 그러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일 운동 에너지 정리. 이것만 알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W 네트는 알짜 힘이 한 일입니다. 알짜 일. 그래서 알짜 일이라고 해요. 알짜 일. 잘 안 보이니까 좀 크게. 알짜 일. 알짜 일은 알짜 힘이 하는 일. 그죠? 근데 알짜 힘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그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이죠. 모든 힘. 이런 얘기예요. 어떤 물체에 힘이 여러 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체가 움직여서 속도도 변하고 결국 운동 에너지가 변하게 되는데 그걸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잠자기는 힘들겠다. 내가 이렇게 시끄럽게 말하니까. 자, 근데 이 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이런 힘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힘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그게 바로 보존력과 비보존력. 이게 7장에서 한 거죠. 보존력이 하는 일과 더하기 비보존력이 하는 일. 이게 7장, 8장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보존력이 하는 일과 비보존력이 하는 일로 이렇게 얘를 두 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요. 이걸 이제 기호로 표현하면 W 네트가 두 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W 컨트롤 I. 그죠? W C 더하기 W NC.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얘가 보존력이 하는 일, 뒤에 있는 WNC가 비보존력이 하는 일.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보존력은 우리 일반 물리학에서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보존력은 중력이 하는 일, 그리고 용수철 힘이 하는 일.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보존력이 하는 일에는 이 두 가지만 있다. 이 색깔로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비보존력이 하는 일, 이거는 그냥 계속 이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이제 풀어 쓰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f의 제곱, 나중 속도의 이건 나중 운동 에너지고 빼주면 처음 운동 에너지. 그죠?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풀어서 써주는 거예요. 자, WC도 중력이 작용하면 중력이 하는 일 써주고 용수철 힘이 작용하면 용수철 힘이 하는 일까지 같이 써주면 되겠죠. 이것도 다시 쓰면 W 중력이 하는 일은 WG,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은 WS 더하기 비보존력이 하는 일 WNC는 델타 K.
하나하나 다 또 분석해서 써주면 이렇게 요 놈이 요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WNC는 마찰력이 있습니다. 마찰력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중력하고 용수철 힘을 제외한 다른 힘은 다 비보존력이에요. 모두 다. 근데 대표적으로 마찰력을 많이 다뤄요. 예. 마찰력이 작용하면 열이 발생해서 본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그 주변으로 다 흩어지죠.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개의 에너지는 줄어들고 열로 이제 소모가 되니까. 시험 문제에는 얘를 구하라 또는 얘를 구하라. 나중 속도를 구해보자, 처음 속도를 구해보자. 이런 걸 구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반대로 얘를 구하면 되겠죠. 이게 이거니까, 그죠? 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다시 이거를 요 놈이 된다고. 그죠?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아래에다 다시 이렇게 그죠? 예. 정리 잘하지? 이 정도면. 자, 이게 8장의 내용이 다예요. 7장 8장의 내용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교재도 나가지 않을 겁니다. 이게 다예요. 고립계, 비고립계, 에너지 보존 뭐 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만 쓰면 이 7장, 8장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문제를. 실제 시험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이걸 순서대로 쭉 써놓던가 아니면 이렇게 순서대로 쓰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V 해서 이렇게 써서 한 줄 만들고, 그죠? 또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서 또 한 줄을 만들고, 그치? 이거 풀어 쓴 거죠. WNet는 WC 더하기 WNC야. 이렇게. 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공부하잖아요. 7장에서 포텐셜 에너지 공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있는 이 WC를 가지고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는 겁니다. WC는 포텐셜 에너지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델타 U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존력이 한 일이 곧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이제 말로 표현하면 보존력이 하는 일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 그죠? 또는 감소량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는 잘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보존력이 하는 일은 포텐셜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보존력이 양의 일을 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보존력이 하는 일 자체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다. 이 식을 그대로 그냥 말로 표현해 준 거예요. 자, 요거를 적용하면 이 식이 바뀌겠죠. WNC에 대해서 정리하면 WNC는 델타 K 마이너스 WC죠. 그죠? WC가 오른쪽 항으로 이항되면, 그런데 WC가 아래에서 마이너스 델타 U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뭐가 돼요? 델타 K 더하기 델타 U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WC가 색깔을
이걸로 바꾸죠. 마이너스 WC가 플러스 델타 U니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WNC는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이제 여기 있는 식을 다시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WNC에 대해서 정리하면 델타 K 더하기 델타 U가 되는데 요거를 K 더하기 U를 2라고 쓰고 우리 교재에는 첨자로 MECK 써져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는데 미케니컬 MECH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생략하고 그냥 2라고 하겠습니다. 2. 그래서 이걸 2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2를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얘기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뭐가? 비보존력이 하는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무시. 그렇죠? 비보존력이 하는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괜히 되게 복잡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주요 내용인데, 이제 괜히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나온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예제 8.1번. 이제 8.1번은 너무 쉽죠, 이거는. 그렇죠? 뉴턴의 운동 법칙 가지고 구해도 되고. 이제 8.1번은 몇 페이지예요, 이게? 141페이지. 문제를 풀어. 8장은 다 문제풀이에요. 예.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공을 지면에서 높이 h인 곳에서 그림을 봅시다. 공을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겠지. 그러면 h보다 작은 y라는 높이가 됐을 때 속력이 얼마냐 이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속력이 얼마냐. 그래서 이 거리는 h-y니까 이거 등가속도 운동 문제로 풀어도 되죠, 그렇죠? 예. 그럼 금방 나와요. v제곱은 v0 제곱 더하기 2a 델타 x는 h-y 그냥 바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루트 해주면 되죠. 여기에. 그럼 vf가 구해집니다. 가속도 3번식, 그죠? 3번 공식 가지고 풀어도 되는데 이거를 굳이 또 여기서는 에너지 문제 가지고 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항상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거 따로 알 필요 없이 지금 한 W 네트는 델타 K 가지고 풀어주면 돼요. 요거 하나 가지고. 그럼 요거를 적용해 보면 이거 여기다 쓸 게 아니라 바로 그냥 가져가면 되겠죠. 여기서 W 네트는 써야 되니까 그러네. W 힘은 여기서 무슨 힘밖에 작용 안 해? 중력만 작용하죠. 그럼 모든 힘은 그냥 중력 하나예요. 중력이 하는 일은 델타 K가 되는 거지. 이렇게. 델타 K는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인데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 중간 Y가 됐을 때가 나중이죠. 그럼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있죠. 2분의 1 m VF 제곱이 있는 거고 처음은 정지에 있었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0이에요. 그냥 그렇죠? 마이너스 0. 그럼 중력이 하는 일을 직접 구해보면 되겠지. 중력이 하는 일은 힘 곱하기 변위. 힘은 아래로 작용하고 물체도 아래로 움직이니까 같은 방향이죠. 힘은 중력이니까 mg. 움직인 거리 h-y. 그렇죠? 그럼 이게 얘가 되겠죠. m 약분해주고 양변에 2 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vf가 구해지겠네요. 그렇죠? 방금 전 했던 그 결과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힘이 하나만 작용하는 경우.
근데 그건 뭐랑 같았겠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델타 U하고 같겠죠?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7장에서는 해야죠. 7장이라면. 이게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잖아요. 보존력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보존력이 일을 하면 그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다 했으니까요. 예.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이미 붙어 있는 거고 나중 UF 빼기 처음 UI 해주면 되겠죠. 근데 U는 mg 얘가 y죠. 나중에 높이 y에 있으니까 처음 높이는 mgh죠. 해보면 다시 뭐야? 다시 이거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똑같은 일을 또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라는 걸 원래는 이제 알으려고 한 건데 이게 이미 알고 있으니까 대입하니까 당연히 이 값이 나와줘야겠지. 예.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면 VF를 바로 구해낼 수 있는 거고. 그게 이 B번을 구하는 B번으로 구한 거죠. B번 지금 얘기한 게. 예제 8.2를 가면 용수철 공기총, 용수철 총의 작동 원리는 방아쇠를 당겨서 용수철 총 많이 쏴봤잖아, 그렇죠? 우리 꼬맹이였을 때 다들 총 쏘는 건 용수철 공기총이죠, 그렇죠? 예. 용수철 총으로 공기총, 용수철 공기총, 그렇죠? 예. 이 공기총이 안에 그 작동시키는 게 용수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 자, 용수철을 이것도 그림이 있을 거야. 예, 여기 진짜 총같이 생겼네요. 예. A가 지금 장전이 된 상태예요. B에 원래는 B에 있는 건데 용수철이 B, 이 YB 여기 있던 건데 이거를 꾹 눌러서 장전을 시킵니다. 총알을 넣어서 방아쇠를 당기면 날아가서 높이 YC까지 올라가서 딱 멈추는 거예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때 문제가 B를 지날 때 총알의 속력을 구하는 거고 용수철 상수도 구해보고 또 문제가 있어요? 없네요. 그죠? 예. 그 어느 높이까지 올라가느냐 이것도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역시 W 네트는 가지고 그대로 구하면 됩니다. 이거를 내가 하기가 여기 쓰는 게 좀 힘이 들어. 윈도우 키하고 시프트 키하고 S를 누르면 여기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가 딱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놓고 이 식을 이제 써먹을 거예요. 이렇게 이 식을 W 자, 이걸 적용할 때는 항상 처음과 나중을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B의 위치가 B가 궁금하다 그러면 A를 처음으로 두고 B를 나중으로 두면 되고 C가 궁금하다 그러면 C를 나중으로 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처음이고 B를 나중이라고 합시다. A를 처음, B를 나중. 근데 문제가 YB의 높이를 0으로 두고 질량도 주어졌고 A의 위치 0.120 아래에 있는 거죠. C는 20m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써보면 여기가 원점일 때 이 A의 위치는 마이너스 0.120 12m, 그죠? 터가 되는 거고 이게 A의 위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B의 위치는 원점을 잡고 여기는 20m가 되는 거죠. 높이가 20m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질량도 주어져 있고 0.03 35g. 저 이거밖에 없어. 예. 그러면 처음을 요 A를 처음이라고 두고 B를 나중이라고 두면 그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W 중력 작용하죠. 더하기 W 용수철 힘 작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힘은 없어요. 자, B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B는 속력이 제일 빠를 때죠. 용수철이 계속 일을 해서 얘가 밀어내니까 계속 가속이 되면서 B는 속력이 제일 빠를 때입니다. 그때 2분의 1 mv 그때 속력을 VB라고 합시다. VB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상태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죠. 그러니까 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냥. 그죠? 예. 그러면 이제 WG하고 WS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WG는 중력이 하는 일을 보는데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죠. 근데 물체가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요? 위로. 그럼 중력이 하는 일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 mg 0.12. 그죠? 요게 중력이 하는 일이라고요. 요게 mg h 반대로 마이너스. 그죠?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은 용수철 힘은 물체를 위로 밀어내죠. 용수철이 위로 숨겨주고 있으니까. 근데 물체도 위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플러스 1을 하겠네요. 그죠? 예. 플러스 2분의 1 k x의 제곱 0.1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죠? kx의 제곱, kd의 제곱. 이게 wg와 ws를 구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mvb 제곱 요거 복사하기 붙여넣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예. 자, 됐죠? 이렇게 하면 m도 주어져 있고 g도 주어져 있고 k는 안 주어져 있고 그런데 vb가 얼마인지 안 나왔죠? 그죠? 그럼 이거 못 구하겠네요. 좌변도 모르고 우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 이거는 살짝 놔두고 이제 대신에 C가 주어져 있잖아. 그럼 처음을 A, 나중을 C 이렇게 두세요. 처음을 A, 나중을 C. 그 사이에 똑같이 또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런데 나중 속도 얼마죠? 그러면 0이죠. 올라가서 멈출 거 아니야. 최고 높이라고 했으니까. 처음도 정지 상태에 있죠. 그럼 얘는 그냥 0이 되겠지. 그래서 우변이 풀린다 이거예요. 대신에 이때는 0.12 더하기 20m를 움직이는 거죠. A에서 C까지는 20 더하기 0.12예요. 그죠? 20.12. 20.12. 그리고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은 용수철이 늘어날 때까지만 일을 하는 거니까 용수철 힘이 일을 하는 건 A에서 B까지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B에서 C까지는 용수철은 관여하지 않아요. 용수철을 이탈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값은 그대로 두는 거죠. A에서 B까지만 한 걸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K를 구하는 거죠. 이 식에서. M, G 다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K를 구하고 K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위에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VB가 구해지겠지. 자,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A, B, C 세 개가 주어졌으면 세 개를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씩을 풀어서 모르는 값을 구해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런 뭐 역학적 에너지,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가지고 풀어도 되고,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이미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풀 사람, 책에 있는 거대로 풀 사람은 그렇게 풀고, 이렇게 할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그 다음 이제 에너지 그림을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A에 있을 때 이게 A인가? A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림. 운동 에너지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해서 전체 에너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더해서 전체 에너지가 된다. 여기 요 그림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니까 이건 진짜 A일 때네요. 요게 그렇죠? A 위치에서는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되어 있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대,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0. 기준 위치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 아래쪽에 마이너스로 그려져 있죠. 요거 두 개 더하면 전체 에너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요게 B번 그림이 되겠죠. B번 그림에서는 속력이 제일 빨라요. 그죠? 용수철이 최대로 이제 늘어났을 때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니까 운동 에너지가 최대. 하지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제로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이 높이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0입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 전체가 전체 에너지가 되겠고요. 이게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이 이제 C죠. C 위치에서는 용수철은 다 늘어나 있으니까 똑같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 최대 올라가서 정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0,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냥. 자, 이러면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 8.3절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마찰력을 고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목이 마찰력을 고려했다. 그러면 비보존력이죠, 이거는. 중력, 용수철 힘이 아니면 다 비보존력. 그럼 이제 WNC가 생겨나는 겁니다. 쭉 내려가는데 이거 보면 괜히 머리만 아파요. 풀 필요 없습니다. 문제 푸는 데는 필요가 없어요, 전혀. 내가 물리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그러면 봐도 되는데 뭐하러 그래, 그죠? 8.3번 거친 표면 위에서 물체 끌기. 거친 표면이니까 마찰이 있겠네요. 여기 쭈글쭈글 돼 있죠. 쭈글쭈글 마찰이 있습니다. 0.6kg의 물체를 크기가 일정한 크기의 힘 12N으로, 요게 12N이에요. 그죠? 요 F가 12N입니다. 수평 방향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당긴다고 가정하자. 어떤 힘이에요? 이 힘은 보존력인가요? 비보존력인가요? 비보존이죠, 그죠? 보존하고 표적이 아니니까 비보존이야. 보존력은 중력이랑 용수철 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다 비보존력. 그럼 여기 MG만 보존력이에요. 나머지는 다 비보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체의 속력, 나중 속력을 구하라. 그죠? 끌어당겨서 힘을 주면 속력이 점점 증가하겠죠. 근데 나중 속력을 구하라. 뉴턴의 제2법칙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F는 ma 가지고. 여기서는 이게 8장에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구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에너지를 가지고. 또 잘 들려나? 이렇게 돼 있는데 식은 항상 똑같은 식을 씁니다. 이 식을 쓰는 거죠. 요거를 W 네트는 델타 K, 작용한 모든 힘이 한 일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W N이 한 일, W 중력이 한 일, W F가 한 일, 힘이 4개니까 그죠? W 마찰력이 한 일. 이렇게 해주면 전체 힘이 하는 일이 구해지죠. 그죠? 힘이 4개예요. 화살표 4개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체가 움직인 방향은 오른쪽이고 중력은 아래쪽이고 수직력은 위쪽이니까 90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요놈들이 하는 일은 그냥 0이에요. 그죠? 0. 그래서 다 지워주면 됩니다. 이게 하는 일은 0이니까. 자, 문제를 봅시다. 뭐가 주어져 있는지. 마찰 계수가 주어져 있네요. 그죠? 마찰 계수. 그리고 일정한 힘 12N, 이동거리 3m도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그대로 넣으면 F가 하는 일은 F 곱하기 이동거리 델타 X 또는 D라고 하자고요. 하는 일은 F 곱하기 D 더하기 마찰력이 하는 일은 항상 운동 마찰력이 하는 일은 항상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마찰력은 왼쪽, 물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F K 곱하기 역시 이동거리 D죠. 이렇게 해주면 두 개가 구해진 거예요. 근데 이미 값이 다 나와 있죠. F는 12N이라고 되어 있고 D는 3m라고 되어 있고 3, 그죠? 마이너스 FK는 이제 앞에서 공부한 거 뮤 K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력 이게 마찰력이죠. 여기 이동거리 D는 36 그죠? 36 마이너스 뮤K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0.2로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0.2로 집어넣고 수직력은 중력과 같죠? mg 집어넣고 D는 3m 3 집어넣고 mg가 얼마? mg가 6 그죠? 질량이 6 그러니까 얘는 6 곱하기 g 6 곱하기 g는 9.8 어떻게지? 9.8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다 구한 거네요. 이게 바로 뭐가 돼?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그지? 그럼 이거를 하나씩 다 구하면 WF가 요 FD가 되는 거고 여기 마찰력이 하는 일이 마이너스 FKD 하나하나씩 다 숫자 넣어서 구해줬더니 여기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죠?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는 빼봐야 그냥 0이고 질량은 6이고 이게 왜 이래? 벗어나서 그런가 이게? 질량은 6이니까 여기 6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6. 그러면 V가 구해집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 문제는 F가 이제 삐뚤어지게 돼 있죠.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Y축의 평형 조건이 바뀌죠. Y축의 평형 조건이 교재에 있는 거 갖고 오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거. 잘 나와 있을 테니까 Y축의 평형 조건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죠? Y축의 평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없어져? F가 위쪽 방향이 F가 있잖아요. F 사인 세타 여기 있는 거죠. F 사인 세타. 그리고 F 코사인 세타가 수평 방향에 힘이 듭니다. 따라서 Y축은 평형이 이루어졌다면 N 더하기 F 사인 세타가 위쪽, mg가 아래쪽이 돼서 수직력이 바뀌었죠. mg 마이너스 F 사인 세타로 수직력이 바뀝니다. 그래 놓고 요식을 똑같이 요식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F가 하는 일은 F 곱하기 D가 아니라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D가 되죠. 물체가 오른쪽으로 수평으로 움직였으니까 힘 중에서도 수평 힘만 생각해 줘야죠.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죠?
코사인 세타 곱하기 D 그대로 쓰겠습니다. 예. 움직인 거리를 D라고 하고 마이너스 FKD는 똑같아요. 그런데 요건 그러면 12 곱하기 코사인 3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여기 곱해지겠죠? 얘를 곱했으니까 여기에도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뮤K ND에서 n이 이 값을 써줘야죠. 위에 있는 식의 값을. 그렇죠? 그냥 mg가 아니라 f 사인 세타 마이너스 mg를 써줘야 된다고.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 그대로 갖다 놓고 36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0.15 그대로 여기가 n이 아니라 n이 mg 마이너스 f 사인 세타로. 아, 이거 어렵네.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죠? 이래야 얘가 수직력이 되는 거예요. 수직력. 여기 다른 색깔로 바꿔볼까요? 자, 요게 수직력.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 식에서 Y축의 평형에서 가져온 식이죠. 이동거리는 똑같이 3m 라고 하자면 2분의 1 6 V제곱. 그럼 나중 속도가 요 처음에 구한 거랑 다른 속도가 구해지겠지? 여기 코사인 세타도 구해야 되고 여기 사인 세타도 구해야 됩니다. 세타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속력은. 물론 마찰 계수는 그대로 돼 있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여기 속력을 최대로 하려면 나중 운동 에너지를 아마 속력을 최대로 하라는 문제 같으네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3m 끈다고 가정하자. 이때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속력은 세타가 얼마일 때인가? 세타에 따라 달라지니까 dk d세타를 구해서 0이 되게 하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죠. 그죠? dk d세타 최대에서 0이 될 테니까 dk d세타가 0이 될 때를 구해주면 됩니다. k는 이거 자체가 k잖아요. 여기 이거 자체가 그냥 k입니다. k. 그죠? k는 그럼 이 좌변에 있는 이 얘를 미분해 주면 되지 세타로.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이너스 fd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k 0 마이너스 f 코사인 세타. 0이 왜 나왔죠? 아, 요거는 상수니까 그렇죠? 미분한 거지. 그죠? 요거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뮤 k mg는 일정한 값이니까 미분하면 그냥 0이 나오는 거고 f 사인 세타 미분하면 f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미분한 거죠. 미분해서 0이 나오게 하는. 그러면 f가 양변에서 다 없어지잖아. 그렇죠? 소거가 됩니다. f로 나눠도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뮤 k 코사인 세타가 0이 되고 뮤 k를 구하면 탄젠트 세타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뮤 k가 주어져 있으니까 세타를 구하면 이렇게 0.15 집어넣고 세타를 구하면 8.5도가 나오죠. 계산기에서 0.15 곱하기 탄젠트에 곱하기가 아니라 이거의 탄젠트인데 이때는 이게 라디안 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세타가 라디안, 뮤 k가 그냥 숫자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삼각법에 가서 세컨드하고 탄젠트 인버스, 이게 아크 탄젠트입니다. 이걸 클릭하면 8.53 나오잖아. 8.53. 도로 나오는 거예요. 도. 여기 탄젠트하고 제로로 돼. 도. 8.53도라고요. 8.5도. 계산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공학용 계산기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계산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8.4번. 8.4번은 처음 속력 V인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거리 D만큼 미끄러져 정지한다. 왜 목이 아픈가 했네. 만일 처음 속력이 V 대신 2V일 경우 이동거리를 구하라. 이건 이미 뉴턴의 가속도 운동에서 이미 했었죠. 그렇죠? 뉴턴의 제2법칙으로 해도 되고 F가 작용해서
ma가 되는 거죠. ma. 속도가 줄어드니까 이제 마이너스 ma. a는 마이너스 m분의 f. 마찰력을 수직력으로 나타내면 μk 곱하기 mg. 그죠? μk n이니까 따라서 a는 μk g가 되겠죠. μk g 마이너스, 그죠? 감속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크기로 보자면 μk g고 방향으로 보자면 마이너스 μk g가 됩니다. 이렇게 이동거리가 d라면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은 2a 델타 x 2a/d에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a가 마이너스 μkg죠. 2 μk g d가 돼서 v는 요거의 루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v 제곱이 이거니까. 그럼 속도가 2배가 되면 d는 몇 배가 돼요? 양변 제곱하면 되죠. v 그냥 쓰면 되겠네. v 제곱이 2ad니까 가속도는 똑같아요. 그렇죠? v가 2배가 되면 d는 4배가 됩니다. 그렇죠? 처음 속도가 2배 미끄러지는 거리는 4배가 된다고요. 제동거리가 4d가 되는, 이게 이제 제2법칙으로 풀면 이렇게 푸는 거고, 또는 가속도 법칙, 가속도식으로 풀면,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주어진 우리가 내용 가지고 풀어보면 W 네트는 사실 똑같은 식이에요. 결과적으로 델타 K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멈추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가 0, 처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 되죠. 이때 작용하는 힘은 운동하는 동안에는 마찰력만 작용하죠. 마찰력은 마찰력 곱하기 하는 1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마찰력은 속도에 관계없이 그냥 항상 똑같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럼 우변에 있는 V가 2배가 되면 곱하기 해서 제곱이 되면 4배가 되겠죠. 4배. D는 4배. 그죠? 4배. 얘가 얘니까 이렇게 하면 둘 다 똑같아요. 그죠? 결과나 뭐 내용이 같은 겁니다. 자, 8.4절은 비보존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변화 그랬는데, 그럼 8.3절도 이것도 다 비보존력이잖아. 그죠? 그냥 한 단원으로 보면 되는데 굳이 저자는 이게 걔 안에 있는 거냐, 걔 밖에 있는 거냐 이렇게 좀 구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 풀 때는. 자, 바로 이제 문제를 보죠. 8.5번 좀 쉬었다 봐야 되겠네요. 그죠? 좀 쉬어. 10분 휴식.